귀에서 쇠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세븐의 투마치 토커입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거사 연구소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보니까 저 문자가 자녀 응원 문자가 많아요. 왜? 오늘이 9월 모의고사. 평가 마지막 모의고사. 이거 이제 수능 네. 보기 전에 마지막 모의고사니까 이걸 이제 잘 봐야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수능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송진아님, 테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평가 모의고사 보는 고3들 응원해 주세요. K 고3들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딸도 파이팅. 자, 여러분들 파이팅. 다들 잘 보세요. 근데 다들 잘 봐도 순서는 가른다는 거. 1등부터 꼴찌까지. 이게 입시에 정말 저 그거죠. 뭐라 그러지? 슬픈 거죠. 다 잘 봐도 순서는 등수는 나온다. 등급은 나온다. 김태경님, 고2 딸 오늘 모의고사 봐서 지금 바래다 주었어요. 효서야 아빠 응원한다. 테디가 전해주세요. 효서야 아빠 응원한답니다. 시험 잘 보란다. 잘 봐라. 자, 송진아님하고 김태경님께 커피 쿠폰을 2장씩 드릴 테니까 이제 본인들도 한 잔 하시고 오늘도 시험 보고 오는 그 딸과 아들에게 또 한 잔씩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수능 얘기할 건 아니고 여사와 목걸이, 여사와 인사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목걸이 있잖아요. 나토 3종 세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이 줬다는 목걸이. 요거가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여사의 영장실질심사 때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특검이 딱 이제 꺼냈어요. 변호인들은 불이탈에 맞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구속은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여사가 그동안 목걸이에 대해서는 부인해왔잖아요. 뭐 빌렸다, 빌렸는데 돌려줬다. 그랬는데 이번에 특검 조사도 인정했다고 어제 KBS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 보도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예, 목걸이 받았다라고 서희건설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반클리프 아펠인가요? 예, 뭐 맨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다 알아요, 전 국민이 이제. 예, 이제 그 목걸이 받았다라고 인정은 했지만은 인사청탁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 그거는 인사권에는 나는 원래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걸로 받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근데 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이제 소환 조사됐거든요. 휠체어 타고 또 재벌 총수도 역시 어김없이 휠체어 타고 나타났는데 꼭 소환되기 전날 막 아파. 몸이 쑤시고 걷지도 못하겠고. 예. 근데 이미 그 특검에서 자술서에 무슨 얘기들이 다 들어갔냐면은 그 사위 국무총리 비서실장인가요? 그 사위가 이제 검사 출신이 들어갔는데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굉장히 실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맞아. 인사청탁이 이미 그걸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사실상 다 이제 자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도 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 거북이 편지까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매관 매직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김건희 씨가 이거를 부인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인사권에 개입했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걸 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알 취재 대방출 지금 시동 걸고 있어요. 지금. 뭐를 제가 말씀을 시동 좀 더 드려요. 예열도 하시고 박 실장 보기에 사람과 사회를 역시 연구하니까 이게요, 특검의 시각은 인사청탁으로 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청탁 대가로. 그러니까 남편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공모했다. 뇌물죄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반만 인정해요, 지금. 그렇죠. 받은 거는 인정? 그럼 차라리 다 부인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자백하든지. 선물 비슷하게 줬는데 23년 말에서 24년 초에 돌려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걸이는 받았다라고 인정한 건 이건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 준 사람 줬다고 실물도 그렇죠. 나왔으니까. 자수서가 나왔고 목걸이 실물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하기는 면구스럽다 해서 받긴 받았다. 하지만 이건 돌려줬잖아요. 일단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에 따르면 목걸이와 브로치는 돌려줬는데 귀걸이는 왜 안 돌려줬는지 모르겠다. 작아서. 이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뻐서 안 돌려줄 수도 있고 그건 좀 지키자. 혹시 요거까지 준 건 이봉관 회장이 까먹었나 해서 안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받긴 받았는데 돌려준 걸로 가고 그런데 인사청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인 게 인사청탁은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아무나 시켜주세요 했더니 대통령이 꼭 집어서 예. 박성근 검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시켜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목걸이 따로가 아니라 뭐 그냥 얘기했는데 어쨌든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서희건설에서 이런 인사청탁이 온 걸 알고 예. 따로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알선수재가 아니라 명확한 뇌물이 된다. 오히려 그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그냥 뭐 좋은 게 있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별도의 루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서희건설에서 우리 와이프에게 좋은 걸 줬구나라는 걸 알고 대가로 뇌물을 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뭐 일단 인사청탁이 없었다 이 말 자체가 예. 구라죠. 자, 방송으로는 영수 영수에 부적절한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이야. 네. 거짓말이야. 크게 신경 쓸 것이 거짓말이야. 없는. 요거란 얘기잖아요. 김건희 씨의 노래도 약간 얘기입니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노래잖아요. 네, 맞죠. 그 노래만. 어찌 됐건 간에 네, 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머릿속에는 선물로 받았다 그런 죄가 안 되니까 그 선에서 끊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근데 그 선물로만 받았어도 그렇게 그렇게 선물을 받았다면 예. 그게 선물이겠습니까? 근데 예. 사실 그건 말은 안 되는 것이죠. 본인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건 본인 생각과 관계없어요. 법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예. 본인 생각과 관계없이 법의 판단을 볼 때 최고 공직자 아내가 그런 6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이런 대가성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런 선물 받는 것 자체가 우선 법을 따지기 전에 있을 도의적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봉관 회장이 주변들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윤석열 정부 때 보면 굉장히 기고만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뭐 기고만장 그 주변에 정말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예를 들어 뭐 이제 인사를 하는데 벌써 그 표정이나 어투나 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사람 달라졌네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아마 문재인 정부 때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아시다시피 도급 순위가 11위인가 뛰어올랐잖아요. 엄청나게 그때 매출 진장이 있었어요. 왜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대학 동창. 대학 그렇죠. 동문 그 관계죠. 그리고 꽃다발도 주고 상도 줬어요. 자랑스러운 경위인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요런 어떻게 또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뭔가 했더니 지금 결국 목걸이 커넥션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기업과 그 정권의 부도덕한 커넥션 특히 건설업 이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이런 그 옛날 과거 뭐 토호비리니 뭐니 하는 게 이대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거 더군다나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거 지금 저 무슨 방송에서 아마 특종을 한 모양인데 거기 보면 변호인이 밝혔잖아요. 네, 그렇게 받았다가 돌려줬다라고 했잖아요. 변호인까지 그렇게 시인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이제 여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인정을 한 거고 문제는 인사권. 결국 인사죠.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상직 의원한테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 주고 대신에 딸과 사위 그 사위 취업을 해서 딸과 사위를 그 혜택을 주었다. 이게 지금 이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연관이 연관이 뭐가 있냐?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다 이러는데 이 연관성을 완전히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또 이제 좀 굉장히 아까 물론 박성태 실장이 이제 중요한 한덕수 전 총리 쪽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디까지 이제 법원이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특검에서 아주 강력하게 법적 논리와 증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과거에 이제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사주보는 이런 분이 갑자기 그 대통령 비서실 내 취직을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뭐 신규 인원 볼 때 사주도 보고 생년월일도 보고 시까지 보면서 결국은 그 김건희 여사와 그분의 이 사주와 관상에 맞춰서 지금 그 취업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다가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또 그 관계자의 핵심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그 장관을 지명하는데. 그 장관 지명 후보자한테 여사가 전화를 걸어서 지명을 알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의 관계자가 굉장히 아주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사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장관을 지명을 하는 것조차도 후보 알리는 거. 지금 장관 후보 됐으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말을 그 공식적인 인사수석이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한다든지 이건 되죠. 근데 그 여사가 합니까? 이걸 더군다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핵심 관계자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00% 이건 진위는 확인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아예 대놓고 그 장관 후보 지명자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나는
그 여사하고 그런 거 없다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제가 그 한 소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소스거든. 예.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냐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사가 하여간 뭐랄까 부적절하게 저 국정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게 많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느끼면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 그 비서실장 수석 이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 못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친한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친구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 예. 어쨌든 간에 이제 핵심 알겠어요. 소스인데 그분이 그 정도까지 막 저한테 분통을 터뜨리면서 예. 취재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당사자가 너무 강하게 부인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또 저 누구죠?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 영남 의원들 험지 출마하라 했는데 예. 그때 저 영남 의원들 다 거부하고 유일하게 하태경 의원만 서울에 나왔잖아요. 예.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거부한 게 김기현 대표잖아요. 당시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 근데 저 용산에서는 김기현 대표부터 예. 모범적으로 아. 본인이 험지 나와 수도권 나와달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예. 대신에 수도권은 못 나간다. 험지 난 내 지역구 소중한 지역구 지킨다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이런 과정에서도 그 여사 쪽에서 강력하게 김 대표 쪽에다가 그 얘기를 했다는 요거는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닌데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다른 자리를 제안을 하는 바람에 김기현 대표가 어이가 없어서 예. 뭐 총리니 비례대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요거는 아주 이제 어쨌든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그 대표를 교체하고 험지 출마시키는 것까지도 이게 지금 그 여사가 관여한 것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참. 네. 바쁘게 살았습니다. 예, 바쁘게 살았어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해요. 아, 부지런해. 보통 부지런함이 아니야 이건. 네. 자, 근데 아니 저는 어제 그 KBS 보도에서 목걸이 받은 거 인정했다. 그건 뭐 별로 놀랍지 않아요. 그건 본인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준 사람에다 줬다고 증거가 다 있는데. 근데 저는 여사는 인사권에 관심 없습니다. 이거를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요? 일단 목걸이도 그 목걸이만 인정을 하고요. 예. 나머지 귀금속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대요. 잘 모르겠다. 예, 그 KBS 보도. 그러니까 뭐 받은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잘 모르겠다라는 거 사실은 그 서해건설에서 준 게 3종 세트잖아요. 예. 그거 뭐 아까 얘기했지만 또 귀걸이는 또 반납 안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또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는 버티고 그 도저히 이제 실물까지 나와서 인정 안 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하고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 인사권에 관심이 없다는 이미 강찬호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예. 다 합니다. 오죽하면 제 귀에까지 그렇게 예.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얘기가 흘러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도 인사에도 맞아요. 굉장히 많은 인사들하고 자기가 교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좀 과시도 하고 뭐 여러 기자들이나 대표적으로 예. 주진우 기자 있잖아요. 아, 예. 주진우 기자.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나 그러니까 모 인사한테 너무 홍보가 엉망이니까 진보 진영에 있었던 기자 출신인데 그 지금은 이제 언론계를 떠난 분한테 해서 여기 와서 좀 들어와서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왜 여사가 이런 걸 전화를 하세요? 저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끊었다는 일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그 본인이 맨날 본인이 남편은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정무 감각이 뛰어나니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 마포대교 간 것도 총선까지 졌으니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간 거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정말 사실 그때 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충격에 빠뜨린 게 총선 대표한 다음에 갑자기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나왔잖아요. 아, 그거 뭐 유명한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나온 겁니까? 그 알다시피 그 유명한 한남동 라인 그 홍보 정무하고 관계 없는 엘모 씨. 엘모 씨 그다음에 K모 씨.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친정이었던 조선 TV 조선 쪽하고 YTN 이쪽에다가 흘려서 이제 나온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기사가 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당장 우선 그 국민의힘 당에서부터 이건 안 됩니다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당시 이동훈 홍보수석이 직접 내려와서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도한 기자들이 당연히 그거를 자기한테 흘려준 옛 선배들한테 아니 선배 이거 뭐예요 지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고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라고 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갖고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기자들한테 앞으로는 인사는 정무수석, 홍보수석 이런 정식 라인 여기서만 하여간 나오는 얘기만이 공식 입장이고 그 외에 다른 데서 나오는 거는 그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거를 라인이 아닌데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아가리를 찢어 놓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단 그래서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네. 아가리까지 나왔어요. 홍보라인에서 기자들한테 아가리를 찢어놓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인용이 얘기- 그 인용이에요.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직접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비속어 이 사용해서- 비속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속어를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 양해해 주시기 너무나 바랍니다. 화가 나니까.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무 홍보 인사 이런 정식 라인에서 기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엉뚱하게 흘려놓고 그래서 정식 부인했더니 그걸 또 뒤에서는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정무 홍보 라인에서 기자들한테 아가리를 찢어놓겠다. 이거 저 지금 절대 비속어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화가 났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근데 얘기는 문제는- 왜냐?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근데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니죠. 수석님 제가 공식 라인만 근데 취재하겠습니다 그건 할까요? 그건 있죠. 근데 실제로 안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박영선 양정처럼 불발됐기 때문에. 불발됐지만 그래서 이도훈 홍보수석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잠깐 이동 홍보수석이라고 하니 얘가 이건 아니고 어쨌든 또 홍보나 정무 라인의 고위 관계자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잠시만 강찬호 위원이 사용한 비속어 요거는 그 사람이 얘기했다. 다운표 안에 있는 거 인용한 거 직접 인용. 그리고 우리 강찬호 위원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예,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인용이라는 거 네, 네. 말씀드리면서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근데 그냥 상상해 보면 그 얘기를 할 때 그걸 전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약간 뭐랄까요 좀 면구스럽다. 아 그렇죠. 왜냐면 아니 저게 맞는데 예. 여사 라인이 다는 게 맞는데 예. 갑자기 그거 없다고 하니까 그 맞다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예. 대통령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인사 얘기는 워낙 파다하잖아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 총선에서도 공천도 그 자리는 김상민 검사를 줘야 된다라고 여사의 아예 녹취가 있을 정도고 아까 장관 후보자 얘기는 저도 장관 후보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이미 지난해 초에 들었었고 예. 그리고 뭐 제가 그래서 지난해 초에 그 얘기를 든 다음에 대통령실에 있는 분에게 좀 물어봤어요. 인사 쪽도 좀 알 수 있는 분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수석이나 비서관급에 대해서는 예. 여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장관급은 잘 모르겠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통령실 인사도 사실 여사가 많이 힘을 낸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모 대통령실의 인사 예. 이미 돼 있는 인사에 거기 직급 조정이나 뭐 승진 이런 것들을 인사안을 관저에 들고 가니까 예. 여사가 보고 대통령은 옆에서 메레스 입고 쳐다보고 있고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여사가 자긴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이게 본 사람의 얘기예요. 무슨 인사에 관심이 없습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 여사의 인사권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본방불가사한 얘기인데 저거 저희 제작진 쇼츠로 만들어서 저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냥 그 뭐 한번 찾아보시고 예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한 에피소드 한 2개인가 3개 정도 아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영치금 계좌가 공개됐어요 박 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근데 이제 저번에 공개했으니까 아마 지지자들에 보낼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네. 지지자들의 영치금 많이 보냈었죠.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3억 700만 원. 그중에서 본인이 이제 공식적 영치금 쓸 수 있는 거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 비용으로 많이 썼다더라. 뭐 그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 비용 워낙 많이 들어갈 테니까 재판도 길어지고 변호사 많이 쓰고. 근데 저 궁금한 거는 관심 있는 거는 처음에 구속됐을 때 1월 달에 52일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게 처음 구속됐을 때예요. 이때 입금된 영치금이 450만 원. 네. 근데 그 중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50만 원 1월 17일, 최원순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 1월 20일. 이거는 많이 보냈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영치금 가족들이 다 보내줘. 누가 보내줘요 일반들이. 옥바리 하자느라고 막 남편 들어가 있으면 없는 돈 막 모아가지고 거기서 불편하지 않으라고 막 영치금 보내고 많이 그러거든요 부인들이. 저는 느낌이 뭐 보낸다고 봐야죠. 장모도 당연히 보내는 게 맞고 예, 맞는데 부인도 보내는 게 맞는데 예. 50만 원, 100만 원 이걸 봤을 때 느낌은 마치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친척 결혼할 때 부조금 얼마야 돼? 예. 요 얘기를 좀 하면서 보내지 않았나. 네. 한 30만 원 보내면 되나? 어? 그래도 그분이 많이 먹는데 50만 원 정도 보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예. 예. 아니 왜냐면 450만 이 영치금이 없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가족들이 영치금 넉넉히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50일 동안 50만 원 넣었으면 근데 그거 이외에 진짜 없다. 재력에 비해서는 이건. 근데 그 3억 중에 이제 유일하게 50만 원. 그리고 3억, 100만 요거는 원. 3억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3억에는 얼마 보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많이 보냈으면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럼 왜 공개하죠? 근데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네. 예. 이런 게 꼭 문제가 저는 그 과연 이런 게 문제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아니, 우선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네.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니 추정을 해보. 거의 뭐 그 보니까는 저 국정 공동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저는 이게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불법도 아니고 그다음에 액수를 갖고서 어떤 추정을 뭐 호사가들이 입담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볼 때 이걸 갖고선 추정해 본다는 거는 그건 굉장히 다른 부적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에 한 문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김건희를 바라보는 건 순애보.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라보는 거는 효용이 다했다. 정략 결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결혼이었다고 봤기 때문에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검사 사위, 대통령 사위 이제 끝났네. 그냥 최소한만 해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장모가 볼 때는 100만 원 먹고 떨어져 있고 그래요. 저는 X 이런 딱 그 여러 가지 양식음 중에 이렇게 한 번 드러난 걸 가지고 제가 볼 때 너무 좀 물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겠으나 이것만으로는 저는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너무 나간 추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애보와 효용성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투머치 토크 3부에서도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서부 간선 지하도로 이제 차량 화재로 양방향 통제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통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불도 빨리 끄고 도로 정비를 완료한 것 같아요. 통행이 재개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부에서는 오늘 요 얘기해보죠.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 피의자 신분이에요. 내란 관련해가지고 내란죄 관련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돼 있는 거죠? 돼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집, 그다음에 의원회관에는 사무실, 그리고 지역 사무실, 대구니까 그다음에 당시 수행했던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차량까지 그리고 어제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는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국민의힘에서 올 게 왔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당연히 올게 온 거고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하도 요즘 기사가 많으니까 아직도 추경호 압수수색 안 했었어?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만 이제 내란 특검에서의 우선순위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뒤로 밀린 것도 있고 또 바로 정당부터 수사를 하면은 좀 반발이 세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었죠 사실.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었고 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은 이거를 피할 수가 있었냐?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4번에 걸쳐서 장소를 바꾸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한덕수 총리 그때 비상계엄 11시쯤에 한덕수 총리랑 7분간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미 통화를 한 사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출국 금지 압수수색 이거의 시그널은 이미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얻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정황 증거들은 다 이제 확인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본다면은 이미 특검에서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 기소를 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국민의힘에 정당에 산 먹구름이 몰려온다. 알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 소속이라서 이거 가지고 정당에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이거는 내란에 직접적으로 더 동조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주요 임무를 행사를 한 거면은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 또 굉장히 혐의에서 자유로웠었고 이 헌재로 가면은 이거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은 일단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계엄을 시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축이 하나가 있고 이상민 장관 구속이 됐고 한덕수 전 총리는 기각이 됐지만 어쨌든 혐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 사실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큰 인명 피해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누군가 그걸 방해를 했다. 힘 있는 자가. 이건 당연히 밝혀야 될 전모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가 너무 늦어졌다고 봐요. 사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뒤에 최소한 열흘 이내에는 다 시작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그건 정확히 말하면 검찰이 잘못한 거죠.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이 2024년에 시도됐던 불법 계엄에 대해서 단죄하고 전모를 밝히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근데 네. 검찰이 특검이 이제라도 모든 증거를 다 완벽해서 추경호 의원은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대신 한덕수와 추경호 간의 11시 12분부터 있었던 7분간의 통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모르죠. 예. 근데 우리가 추정컨대는 아마 계엄 해제 표결 앞으로의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추정이 되고 그런데 뭐 조지현 의원이 추경호 의원과 같이 있었다라고 예. 하니까 같이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특히 주목하는 거는 그 당직자예요. 그러니까 수행했던 사무처 당직자는 왜? 왜냐면 조지현 의원은 뭐 당시 원내 부대표였나요? 뭐 보통 추경호 원대가 그 당시에 본인이 직접 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론 중요 홍보수석이랄지 예를 들어서 정무수석이랄지 예를 들어서 그 뭐 총리랑은 직접 대통령도 통화를 하지만 다른 의원들과 또 통화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원내대표실에서 공지가 나왔잖아요. 뭐 본회 예결위원장 다시 당사로 이런 통화 예. 그걸 다 누가 하냐면 이 당직 수행하는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본인은 부인했지만 예. 나중에 예를 들어 총을 쏴서를 끌어내라는 말을 본인이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 옆에 있던 운전병이랄지 다른 수행 얘기 장교가 아니까? 예. 들어서 증언했잖아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특히 또 그런 기록들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전체 공지를 보냈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원내대표실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압수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짧게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이미 증언은 많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의도가 없었다. 제가 그 당시 옆에 있었던 한 의원한테도 물어봤어요. 예. 추경호 의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같냐. 예. 근데 그분이 딱 얘기가 추경호 의원은 공무원 출신이지 않냐.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 책에도 나옵니다. 예. 당시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자.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자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니까 당시 대표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들 얘기를 좀 듣자. 시간 끄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 계엄 해제가 안 됐더라면 언제 중진들 모아서 언제 중진 얘기? 그럼요. 예. 그리고 우원식 의장에게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들어올 수 있게 경찰에게 좀 지시를 내려달라. 아니 본인 보면 몰라요. 지시 내리 계엄 때잖아요. 의장이 지시한다고 안 돼요. 전 이런 것도 다 시간 끄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해제가 안 됐더라면 예.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지현 의원은 당시 이제 원내 대변인이었고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면 비상계엄 당일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 행적 지금 저희 기사에 표로 나온 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밤 10시 56분에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과 통화 11시 3분 의원총회 장소 국회로 공지 11시 9분 의총 장소 당사 3층으로 변경 공지 11시 12분 한덕수 전 총리와 7분 통화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 통화 그리고 33분 의총 장소 국회로 다시 변경 공지 그리고 날이 바뀌어서 12월 4일 0시 3분에 의총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 공지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무조건 국회로 가서 막아라. 그렇죠. 해제해라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이제 저 뭐죠 그 소수의 의원들을 데리고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 빨리 들어가서 이제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이 해제 표결을 하고 막자는 취지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속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실 또는 지금 결국 이제 결국은 당사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좀 기가 막히고 지금 왜 원내대표가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답답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당연히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쨌든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하고 다 보조를 맞춰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그 해제 투표에 할 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법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가면 좀 복잡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란 혐의 자체가 지금 물론 내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한 거지만 지금 이 헌재 재판 내지 탄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계엄을 지금 법적 요건에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탄핵이 된 거라 저는 그거까지는 이제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니까 그럼 내란이 성립한 거 가정하고 그러면
이 추경호 의원도 요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사법적으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과연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완전히 무조건 어떻게든 계엄을 꼭 성사시키겠다. 어떤 일에서도 몸으로 성사를 시키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지시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본인은 그 당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좀 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중요한 것은 그 특검이 확실하게 사법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너 그때 그랬고 지금 뭐 공무원이었으니까 넌 저 따르는 게 체질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사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첫째는 그리고 더 큰 허들은요. 과연 내란죄가 이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거부터가 확실하게 성립이 돼야 되느냐의 문제까지 가는데 이것도 아마 이 유무죄 판단되기도 어려울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오래 갈 거다. 그렇게 요거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 그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 있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이철희 의원이 그때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의 비상계엄을 준비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계엄 문건들 문서들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무사 문건도 박정희 때 있었던 것도 했겠지만은 이 기무사 문건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기무사 문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 군을 움직이고 뭐 동선이 어떻게 되고 뭐 구공수가 들어오고 삼공수가 들어오고 뭐 등등등이 상당히 일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정황 증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계획을 했다는 까 여당은 당연히 불참이에요. 거기에 계획에 따르면은 야당은 맞고 여당은 불참. 그럼 이거를 보고 계획을 했으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당은 당연히 불참시키는데 그냥 무조건 제3의 장소로 거기는 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사로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황적으로는 굉장히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추정해 보건데 대통령과 추 대표 총리와 추 대표, 정무수석과 추 대표 요 세 명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 문제는 통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적으로 증거 확보하기가 그래서 당직자나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옆에 들은 거 뭐냐 이렇게 네. 그거를 보려고 할 것이고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7분간 추경호 대표와 7분간 통화를 했잖아요. 약간은 본인의 죄를 감추는 수준에서는 약간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한덕수 전 총리는 물어보면 다 얘기할 사람 같아요. 분리할 때는. 그래요. 네,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역시 추정이죠. 왜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11시 12분부터 19분까지 추경호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고 22분인가 3분인가에 윤석열과의 44초 통화가 있거든요. 딱 무슨 얘기했겠어요. 한덕수한테 들었지. 저는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짧은 통화는. 그 추정입니다. 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겸에는 비상시국이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총리하고 통화하는 건 통화 안 했다면 그게 더 웃겨 사실은. 그렇죠. 통화하는 건 맞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당연히 그러면 계엄 해제 표결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저는 뭐 당연히 거의 90% 이상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 해제를 못하게끔 막는 거 역할이 부여됐다고 봐요. 그건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을 그냥 지속하는 걸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법적 증거로 밝혀내는 건 어렵지만 이번 압수수색 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혐의가 되게 억울한 거다. 아니다. 본인은 전혀 그게 아니었고 계엄을 막으려고 했었다. 그러면 역시 밝혀져서 뭐 억울한 일 없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 실장의 추정이에요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은 11시 12분에 한덕수 전 당시 총리하고 한 7분간 통화할 때는 계엄을 해제를 어떻게 막지를 길게 작전 짜고 얘기하고 그 10분 있다가 22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1분 통화했을 때는 짧게 윤석열이 마지막 확인하는 그렇죠. 확인 사살 말 안 해줘 그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말 안 해줘서 미안해. 그런데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 한덕수한테 들었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뭐 전화 습관으로 봐서는 예. 딱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 추정에서 가장 제가 볼 때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그거 완전 내란 방조인데 이번에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과연 그렇게 추 원내대표님 이거 계엄 성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침 내렸다. 이게 지금 규명이 된다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벌써 깜빵 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는 인신 구속의 엄격성을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좀 더 높게 봤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나온 공소장을 보면 한덕수 정 총리도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미 뭐 정족수를 하려고 했고 송미령 장관에게 빨리 와라.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있었고. 한 가지만 주면은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이제 특검이 물론 좋습니다. 다 하는데 이런 지금 저 한덕수 총리 기각되니까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야당 여권의 발상은 지금 저 진보 언론이라는 경향신문까지 이거는 과요불급이라고 좀 비판했다는 거. 그럴수록 지금 특검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거. 좀 제대로 그 법리를 가지고 수사했으면 좋겠고 재판부도 그냥 좀 원래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추다르크와 나다르크 추나 대전 현장 영상부터 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잘 안 들으시나 봐. 잘 안 들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토론을 해야 돼, 토론을. 의사진행 발언권도 아니고 의사진행 안 돼. 초선에 앉아있어. 초선에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못해서 앉아있어. 자,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가 난리가 날 거라고 예상은 다 했지만 생각보다 난리의 정도가 세요. 이슈는 두 가지 쟁점은 첫째, 나경원 의원이 야당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거 요거를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올려서 땅땅땅 망치를 두들겨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그 안건에 처음에는 올렸다가 나중에 뺐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적절하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이제 여야 의원들끼리 막 논쟁하는 와중에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이렇게 발언한 거. 요게 잘했냐 요 두 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모두 까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두 까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전공이시잖아 모두 까기. 예, 도합 11선, 5선, 6선, 5선 합쳐서 도합 11선의 품격을 참 전 국민이 잘 봤습니다. 이게 일단 추미애 위원장하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6년째 지금 결론 1심이 안 났는데 지금 2주 후에 나온대요. 지금 2주에는 결심 공판이고. 예, 결심 공판이군요. 그리고 검사 구형이 있고 이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선고 나오죠 무조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미 예를 들면은 2020년 뭐 그때 최강욱 의원이 그때 수사받고 있는데 그때 그 보임이 됐거든요. 법사위에 보임이 됐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박주민, 국민의힘의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이미 패스트트랙 이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 중이었음에도 다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경원 의원이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간사는 일반적으로는 그 정당에서 선임을 하면은 박수로 추인하는 게 관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거는 다 부인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나온 논리가 이제 내란 앞잡이였다. 표결도 안 하고 내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하고는 정치 같이 못합니다. 그 논리면은 대부분 표결 안 하고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죄 확정이 되거나 그랬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졌다라고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 나경원 의원도 이제 여기 본인이 좀 열받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의원들한테 초선 의원 곽규택 의원 초선 의원 옆에 두고 초선 의원 뭐 입 다물어라 이런 얘기하는 게 맞나요? 상호 존중이 있어야지. 뭐 5선 의원이 그렇게 뭐 훈장입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빠루 이제 나빠루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빠루는 맞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국회를 그러니까 점거를 하니까 당직자들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당직자거나 국회 직원들이 사용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조금 철면피스러운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쨌든 대한민국 11선
하 도합 11선이면 좀 품격 있게 잘 싸워라 좀 제발. 예. 지금 뭐 말씀은 김준일 평론가님 잘 해주셨고 제가 볼 때 이게 골든 가사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온 스테이지 중간에 짧게 들어갑니다. 지금 두 분이 추나 두 분이 온 스테이지 무대에 섰어요. 법사위는 무대에 섰는데 그래서 도합 11선이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계속 연출이 될 텐데 앞으로 그건 뭐 둘 다 나쁠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어쨌든 민주당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좋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중에 경기도지사로 나가든 국민의힘을 강하게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좋냐. 저는 민주당의 손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환길 김민수 때문에 민심을 그냥 제가 개인 상상으로 얘기하면 8대2 정도예요. 국민의힘은 2거든요. 근데 저렇게 추나 대전으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6대4, 5대5가 돼요. 양쪽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요. 좋을 게 없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대화, 통합, 협치를 얘기하는데 싸우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다 저건 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이 아주 너무 정확하고요. 조금 더 이제 부딪히자면 사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오히려 좋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은 법사위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수적인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그냥 계속 정치범 땅땅땅 해버리는데 별로 기자들이 안 들어왔대요. 뭐 뻔할 거니까 뭐 그림도 안 되고 이른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확 그림이 돼버리니까 어저께 나경원 이제 저 의원 들어오는 때부터 이미 저 취재 기자와 카메라 수가 확 늘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법사위가 아주 핫플이 될 것인데 국회에 핫플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사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쟁점 법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땅땅땅 하는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군사작전하듯 법안을 밀어붙인다. 계속 생중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가 볼 때 추미애 위원장이 너무 패착을 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몇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첫째 그 민주당이 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는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우리 야당의 자체 권한인 간사 선정을 이런 식으로 막느냐 하니까 설득 당했다. 나도 인정한다. 근데 위에서 풀어달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당 수뇌부 차원 내지 정권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문제 삼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뉴스토머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중앙개발 논소리의 박성태 사랑과 사유수 연구실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